건축법입니다. 이제 건축법은 조금 한량할 겁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공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국토법이랑 건축법, 주택법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해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법 등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절대로 건축법과 주택법은 포기하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그냥 보면서 볼게요. 1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그렇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용어 정의는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용어 정의에서요, 우리가 보통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나오니까. 2번, 층수가 45층이고 높이가 230m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일단은 초고층 건축물 용어 정의 뭐죠? 50층 이상 또는 5, 4, 20.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45는 안 맞지만 5, 4, 20. 230은 맞죠? 예, 정답 2번이죠. 3번,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도로도 포함이 되죠. 된다. 않는다. 틀렸죠. 3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나 창고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되죠.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을 받겠죠. 5번, 대수선이 뭐냐? 건축물의 구조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외부 형태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것도 포함을 한다. 62번. 6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문제화 시키고 지금 처음이에요. 내가 잘 이걸 안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좀 알자 해서 낸 건데,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잠깐 단독은 일반적인 뭐가 썼죠? 일반적인 단독, 또 다중, 그리고 다가구, 그리고 공간, 일물 1등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요, 일물 다등기, 즉 뭐라 그러죠? 구분등기죠.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마지막으로 뭐요? 교선대. 이것이 이제 주택법으로 가게 되면은 마지막 네 번째만 빼면은 된다 그랬죠. 이럴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다중하고 다가구가 문제예요. 다중이 뭐죠? 몇 개 층이야죠? 그렇죠. 3개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말하는 겁니다. 몇 개 층이야? 3개층 이하이면서 그 주택으로 쓰는 바합이 얼마이야? 330제곱미터 이하인데, 자, 다가구 마찬가지죠. 얘가 3개층이야, 4개층이야? 단독은 똑같다. 그러니까 단독은 똑같고, 공동 똑같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바로 62번 문제가 바로 2번 틀린 거라는 얘기죠. 얘가 뭐야? 얘도 같이 3개층 이하이지만 뭐가 달라요? 아, 여기 앞에 플러스 바합. 바닥 먼저 할게. 이것도 바합. 얼마? 660 정도 이하. 위에 게 좀 다시 씁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층수 규정은 이렇게 단독끼리 같고, 공동은 뭐 5개층 이상 됐습니다. 요거죠? 요거 두 개. 얘 뭐죠? 몇 개층이야? 얘는 4개층 이하이고, 바합이 얼마? 660제곱미터 초과고. 똑같이, 그죠? 얘도 얼마요? 4개층 이하이고, 얘는 뭐죠? 660 이하죠. 그래서 단독과 공동의 차이점은, 단독은
층수 3계층이야 같지만은 바닥 면적이 다르고 똑같잖아요. 얘도 층수 규정 같지만은 바닥 면적이 다르다. 이렇게 있죠. 연립은 초가, 다대는 이야, 연초, 다이, 그죠? 담배 피면 죽는다 그랬는데 몇 년 뒤에? 40년 뒤에. 그러니까 이거 안 볼게요. 그래서 62번에 2번 있죠. 다가구 몇 계층이야? 4계층이 아니고 3계층이야. 이거는 제가요, 꼭 뭐 이걸 뭐 문제를 맞춘다 그 떠나가지고 이걸 좀 놓치고 갈까봐 한번 정리한 차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렇게 좀 보라고 낸 거니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 이거는 뭐 제가 뭐 굳이 뭐 이제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알 거예요. 1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긴 행위는 이전. 맞죠? 2번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축조하는 거 뭐라고요? 재축. 여기서 멸실은 전부요? 일부요? 전부죠, 그죠? 멸실은 일부가 없잖아요. 전부잖아. 만약에 여기서요, 기존 규모를 초과한다 하면 뭐죠? 그때는 신축이 신축. 그 다음에 3번. 건축 면적 20평의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50평의 주택을 축조하면, 이때는 증축이 아니죠. 뭐죠? 신축이 신축. 반대로 하면 증축이죠. 신축이다. 답 3번이죠. 틀린 것. 3번, 4번.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과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할 뭐라고 얘는 증축이죠. 만약에 같은 규모 아니면은 뭐죠? 개축이죠. 개축이죠. 개축. 5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안에서는 뭐라고요? 개축이다. 지금은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는 건 절대로 안 된다. 64번.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인데, 이건 또 써봐야 돼. 아무리 돼서, 그죠? 용도 변경. 몇 개만 써볼까요? 용도 변경. 자, 뭐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뭐 기타 또는 뭐 그 밖에 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 문, 영, 요 여기 제일 중요하다. 문 뭐가 문, 종, 관이 뭐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 누구랑? 판, 운, 숙이랑 다 같이 어디 가요? 의대개수, 노, 교, 수가 최고, 야, 그죠? 권리는 뭐죠? 권리는 이는 일종하고 이종. 주거는 주거니까 단독, 공동, 업무니까 업무, 한겹 들어가는 것이 교정 및 군사. 기타는 마지막. 사람과 관계없는 거 뭐죠? 동식물, 기타예요. 기타.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고요. 전기는 뭐야? 전기는 발전, 그 다음에 방송, 그죠? 그 다음에 산업 들으니까 산업 세 개죠? 공장, 창고, 운수. 나머지 더럽고 치사한 거 다, 그죠? 다 들어있다. 외우지 마시고요. 뭐 장례식장 등 썩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 뭡니까? 올라가면은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변경, 같은 용도 안에서는 변경도 아니에요. 같은 시설군은요, 여기 안에 주거니까 단독, 공동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설군이고, 같은 용도는 단독에서 단독을,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단어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라가든 허가든 내려가든 신고든 바합, 면적, 용도 변경 면적이 100 이상이면 반드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지만은 허가만 신고 아니고 면적이 500 이상일 때 반드시 뭐라고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 신고 누가 하느냐?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가 하겠죠. 누굽니까? 특시, 특도, 시, 군, 구에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대형 건축물 그런 얘기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64번에 1번. 옳은 겁니다. 다가구를 다중으로. 요겁니다. 요거. 여기 있죠, 요거. 그럼 뭡니까? 다가구도 단독이고, 다중도 단독이고. 여기서 잘 적었네. 그죠? 이게 뭡니까? 단독에서 단독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다가구를 다중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정답 1번. 2번. 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누구 허가? 특별시 하는 분은 누굽니까? 구청장. 특시, 특도, 시, 군, 구니까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고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를 위라고. 저를 보세요. 관광휴가, 관광 어디 있습니까? 관광 요거잖아요. 뭘로? 위락은 같은 시설군이네. 그죠? 같은 시설군.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신고가 아니고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줄여가지고 그냥 변경. 신고 아닙니다. 4번.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 바닥 면적이 85인 경우. 저를 보세요. 분명히 조금 전에 허가든 신고든 사용 승인 받으라는 100 이상이죠. 그러니까 85는 100이 안 되니까 사용 승인 받지가 않지요. 받으라.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의 끝에 바합이 600이에요. 그러면 500 이상이죠. 반드시 뭡니까? 건축사가 설계하는데 뭐만? 허가만. 앞에 신고 대상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깔끔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65번. 건축 허가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다. 여기서 이제 허가권자가 가장 중요하죠. 자, 원칙이 누굽니까? 원칙이 특시,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두 번째 예외 누구죠? 특광이다. 언제? 한마디로 그냥 대형 건축물인데 그 대형 건축물 요건이 뭐냐? 첫 번째 뭐요?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두 번째, 현재는 21층이 안 되고 연면적 10만이 안 되지만 10분의 3, 30% 이상 뭐 때문에 중축한 결론이 이런 형태로 결론적 나왔을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딱 다 필요 없으면 딱 두 가지만큼은 제외하다. 뭡니까? 공장 X, 창고 X. 그러니까 공장 창고는 층수와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누가? 그냥 구청장이. 그죠? 구청장이. 여기 시장, 특시 특수는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지가 다 알아 하니까 얘기 안 해요. 무조건. 뭐, 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 시장 문서는 100% 본인이 뭡니까? 허가권자입니다. 다만, 여기 도지사에 뭐 받아요? 도지사 승인을 받고 하냐, 승인 받지 않고 하냐, 그 차이죠. 이럴 때, 승인 받아라. 첫 번째, 요거 대형 건축물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요거다 그 얘기죠. 쓸 거 없잖아요. 다만, 공장 창고는 승인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오늘 똑같이. 하지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뭐습니까?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몇 층, 3층 이상이거나 또는 둘째 하나요.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어떤 건축물 011 위숙이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이다. 세 번째, 가장 우리 주부에게 민감한 거,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한 것은 층수나 면적 규정 없이 무조건 2개, 위락, 숙박시설인데, 그런데 요 말이 빠지면 안 된다. 2가지나. 뭐라고요? 도지사가 지정하고 공고한 그 구역, 그 범위 안에서만. 요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65번 틀린 것 1번. 연면적 합계가 15만인 15만이면 일단은 뭡니까?
끝에 특별시장이 허가받는데 가운데 뭡니까? 공장. 공장은 무조건 구청장이에요. 구청장. 틀렸죠. 답 1번. 2번 허가받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미착수 2년이니까 근데 했다 가정합시다. 하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적 취소 사유가 세 가지예요. 미착수 2년. 그죠? 공장은 3년. 그 다음에 착수 후 완공 불능. 마지막 경공내 6개월. 줄여가지고. 아시겠죠? 세 가지. 하지만 신고사항은 몇 년이죠? 1년. 그 신고 1년. 허가 미착수 2년. 공장 3년. 1년, 2년, 3년. 요 세 가지 대해서만 연장 1년 있다. 아시겠죠? 연도가 없는 것들은 연장이 없습니다. 3번 위락 숙박시설 건축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교육 하든 위락 숙박은요 항상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교 위숙, 주교 위숙, 반대로 위숙 주교. 아시겠죠? 주교 위숙이든 위숙 주교 항상 따라갑니다. 이 문제는 위숙 주교, 위숙 주교. 위락 숙박 밑에 주거 교육입니다. 여기에 부적과 받아 허가를 합법적일지라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4번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인 숙박, 011 위수, 자수 3000, 1000 이상 맞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고요.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고 몇 년 내?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한다. 맞습니다. 66번 건축신고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동안은 제가 건축신고 안에 있는 내용이네요. 다음 중 건축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을 냈는데 지금은 요거는 법이 개정됐고 바뀐 거기 때문에 요걸 낸 겁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할 4주 동안에 할 동영 모의고사에는 분명히 그 내용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잘 안 보기 때문에 한 겁니다. 66번 건축신고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신고받고 신고하면은 왜 1년 이내에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고하면 5일 내에 뭐라고요? 5일 내에 신고, 수리, 접수 여부 등등등을 통지해 줍니다. 5일 내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1회 통지가 만약에 심의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해. 그러면은 그거 다 하고 난 다음 2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3번은 뭐냐? 2번 같은 경우입니다. 3번에 신고가, 심의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해. 그러면 5일 이내에, 그죠? 5일 이내에 앞으로 한 20일 동안 걸릴 것 같아. 라고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라고 통지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같은 말이죠. 4번 신고한 자가 신고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1년 범위는 뭐라고요? 연장할 수 있다. 5번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4m를 더 높게 증축하는 건축물은 신고하면은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틀렸죠? 자, 높이는 몇 미터까지가 신고죠? 그렇죠. 3m 이하까지죠. 4m는 허가예요, 허가. 그러니까 3m 이하가 맞기 때문에 4m 틀렸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7번 건축 허가 제한. 먼저 허가 제한. 허가 제한. 허가를 할 때 제한 못 시키면 나중에 착공할 때도 제한시킵니다. 근데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건축 허가 등 제한인데 이 제한권자가 먼저 첫 번째 누구라고요? 국장이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국토 관리를 위해서 제한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위해서. 직접. 하지만 요청을 받아서 주무부 장관,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주무부 장관 요청이 있는데 딱 4놈밖에 못해. 4가지. 뭐죠? 궁, 문, 환, 병력 4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장은 짱이니까 특광이가 뭐든지 간에 허가권자라면 누구든지 다
제한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도 중에서도 아랫사람인 시군구 제한시키는 누굽니까? 특광, 얘는 뭐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얘 누구죠? 얘는 밑에 시군구를 제한시키죠. 이럴 때 제한시키면 먼저 첫 번째 뭐죠? 국장에게 뭐라고요? 즉시 보고하고 합당하면 별 문제 없는데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 해제를 명령 뭐 권고나 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이때 제한 기간 몇 년? 2년 이내. 그거까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에 포인트. 물론 연장이 있습니다만은 틀린 것 1번. 국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의 국문 환경의 국방 요거죠.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번 특광도에서 특별시장은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번 광역시장은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목적 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통보하고 통보받고 한 다음에 공고한다. 절차니까요. 틀리게 하는 지분은 아닙니다. 4번 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틀렸죠? 뭔가 해제를 명령. 이 단어 하나 가지고 틀리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4번, 5번 제한기간은 2년 이내. 하지만 1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68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이거는 그냥 보면서 할게요. 1번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맞는 편입니다. 답 1번이죠. 최근에 여기에서 좀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같이 또 풀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125페이지 있습니다. 가로 7번 있어요. 자, 틀린 거 봐야 되겠죠? 2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왜? 보증 섰기 때문이죠. 예치하지 않고요. 해야 한다. 틀렸고요. 3번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 저를 보세요. 현금 돈을 예치한 경우에 나중에 돌려줄 때 그 예치한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은행이자를 포함해 주는 겁니다. 보증서는요 돈을 예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도 반환시 이자를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이때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연면적이 5,000원이고 1,000. 이때 건축공사비도 1%. 그래서 1,000, 1%. 둘 다 1,1. 아시겠죠? 1,000, 1%. 시작! 1,000, 1%. 한 번 더 시작! 1,000, 1%. 1,001%입니다. 5번. 토주공은 당연히 공공시행되는 예치하지 않죠? 토주공, 지방공사 예치하지 않습니다. 69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구. 요거는 126페이지 가로 9번에 있습니다. 9번. 자, 틀린 겁니다. 1번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은 네가 나중에 건물 지으려면은 당연히 땅 사라 그 얘기잖아요. 이 원칙입니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권 확보하는 경우 있는데 다만 사용권 확보 시에도 여러분 책 보세요. 책 보시면 가로 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원칙은 소유권 확보해라. 그런데 2번 예외 중에서요. 기억 보시면 그러면
소유권이 어려우면은 주택법처럼 뭐라고요? 100% 사용권 확보하라. 그런데 가로안 분양을 목적으로 할 때는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무조건 원칙대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9번에 2번 보시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다 옳은 것들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3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공유자가 있는 건축물이라면 그 뜻입니다.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없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무조건 80, 80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4번 허가받은 건축주 밑에 나오죠. 볼 거 없습니다. 매도 청구는 무조건 건축법이건 주택법이건 무조건 뭡니까? 시가요. 똑같아. 시가. 5번 그러므로 쉽게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청구하기 전에 얼마?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시가 3개월은요 무조건 매도 청구 시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가. 간혹 가다가요 시가를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가로 이렇게 바꿔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감사한 거죠, 뭐. 그죠? 그런 것들 다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가설 건축물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는 뭐. 자, 128페이지 있습니다. 틀린 것. 1번. 도시 군계백 시설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특시 특도시군구의 허가. 얘는 허가사항이죠. 근데 신고는 뭡니까? 신고는 재해복구 등등일 때 나와야 되겠죠. 얘는 허가사항이고요. 바로 2번입니다. 재해복구 등등일 때는 신고하라 그 말이죠. 3번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축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이다. 하지만 허가도 똑같아요. 허가도 3년 이내입니다. 다만 허가는요 3년 이내이지만은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연동 같습니다. 3년 이내. 그리고요 4번 연장할 때 저를 봐요. 만약에 만료 여기 광명시장이 만료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사람이란 것이 내가 사업해요. 그러다 보면은 여름에 예를 들어 무슨 8월 15일 했지만 1년 2년 하다 보면은 여름에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를 모를 때 있단 말이죠. 그러면 30일이면 최소 7월 15일 전이죠. 알려줍니다. 너 한 달 남았다. 빨리 완료해라. 끝내라. 만약에 그때 못 끝내면은 연장 신청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허가상은 만료 14일 전에, 신고는 만료 7일 전에 하라 그 말이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면 4번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만료 얼마?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고요. 5번 가설 건축물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요청받고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라. 저를 보세요. 요거는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허가 의제 시 행정기관장과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 반대로 행정기관장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라 할 때 건축법은 무조건 처음 며칠 내? 15일. 그 얘기하는 거야. 15일 내. 자, 국토법은 며칠 내죠? 국토법은 이때 정리하세요. 국토법은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개발법 20일. 정비법은 30일이에요. 건축법은 15일. 주택법은 또 20일. 아시겠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허탈해.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오는 거 40문제인데 다 나오면 그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내가 할 때 자꾸 일만 한 이유가
40문제에서 숫자 나오는 것이 내가 봐도요, 많아봤자 두세 문제예요. 두세 문제 준 지문 중에 한두 개예요. 뭐, 그렇다고 뭐, 한 문제 숫자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두 개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못할 거야. 해야지. 그 다음에, 71번입니다. 건축 절차, 여러분들, 129페이지부터인데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그죠? 허가 신고 리모델링 반드시 누가 설계하라? 건축사가 설계하라. 허가 신고 리모델링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라 그 말이니까 맞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 신고사항 중 일부입니다. 신고사항 중 일부는 건축사가 할 필요가 없다가 나오는데 대통령령까지는 할 필요 없어도 그죠? 바합 85 미만 그 다음에 3층 미만 200 미만의 대수선 2개 정도만큼 알자. 대통령령에 2개 더 있는데 내 일부러 여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 다음 2번에 바합 85 미만의 증개제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고요. 3번 건축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저를 봐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는 허가 신고 리모델링이고 그 중에서 착공 신고하라. 착공 신고는 뭡니까? 허가 그 다음에 신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얘는 착공 신고하고요. 아시겠죠? 착공 신고하고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 이따 헷갈려. 이따 잘 봐요. 거기 보세요 밑에. 그러면 밑에 보세요. 3번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뭐라고요? 얘만 뭐라고요? 착공 신고해라. 바로 여러분들 129페이지 오시면 거기에 쌍가루 2번 나오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뭐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저를 봐요. 여기는 사용 승인입니다. 주택법은 뭐죠? 사용 검사죠. 사용 승인 받을 때도 착공 신고한 얘만 신청하는 겁니다. 얘는 착공 신고한 세 가지만 뭘 받아요? 사용 승인. 사용 검사는 주택법이고 뜻은 같지만. 예. 자, 4번 건축주는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 공사감리 있죠? 일단은 건축사 개인 기억납니까? 저를 봐요. 건물 지을 때 건축사 개인이 감리자로 합니다. 그럼 왜? 건축사가 감리자를 지정해야지만 설계도면을 볼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자 안전모 나 갑자기 지금 베레모 할 뻔했어. 안전모 쓰고 옷 입고 왼손에는 설계도면 들고 오른손에 볼펜 들고 끼가지고 막 오르락내락 하면서 막 시키고 막 공구리 똑바로 차라라고 막 올라락내락 합니다.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 허리가 그랬잖아. 허리가 허가 뭐요? 허가상 리모델링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요. 신고가 아시겠죠? 그죠? 건축사로 지정해라. 근데요 다중이용 건축물도 건축사도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사도 할 수 있고 용역업자도 할 수 있는데 허가 신고는 허가하고 리모델링은 누구로? 건축사만. 하여튼 간에 건축사 등 한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어쨌든
건축 신고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일단은 답 4번이에요. 5번 공사 감리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중간감리 보고서를 완료되면 감리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72번 사용승인 설명으로 틀린 것. 사용승인 1번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공사 완료하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사 완료 후에 당연히 사용승인 받지요. 2번 건축주는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당연히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3번 7일 내에, 만약에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틀렸죠? 7일 이내에 만약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하나 더 있죠.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딱 두 가지. 그러니까 7일 내에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빨리 결정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합격으로 간주한다 그 말이죠. 답 3번 있죠. 4번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등등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가 있고 당연하죠. 그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뭐라고요?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맞죠? 이때 연장은요, 뭐 1년 1회 이러면 없습니다. 그냥 연장이에요. 물론 또 그것 때문에 뭐 1회, 1년 범위내 이런 걸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틀리게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5번 식수 등 적용이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밑에 적용이 필요한 조치 할 걸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얘가 뭐죠? 줄이면은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부릅니다. 좀 쉬운 편이죠. 73번 보겠습니다. 대지 안전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수이 필요 없는 건축물인 경우는 낮아도 된다. 맞죠? 원칙과 외에. 2번 대지는 빗물과 호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등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번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성토, 지반 등등 조치해라. 그래서 2번, 3번은 뭐 틀리게 한 적도 없고요. 하필이면 오지선당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넣는 겁니다. 항상 1번하고 4번, 5번의 정답이 있어요. 4번 손괴의 무너져 내림이죠. 우려가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옹벽 높이가 원칙은 얼마죠? 1m 이상인데 그게 2m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옹벽은 1m 이상.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고 말이죠. 그죠? 1m 이상은 옹벽이지만 바로 2m 이상일 때는 뭘 하라고요? 콘크리트로 하라 그랬죠. 5번. 요거도 왜 5번이 왜 틀렸지? 이런 분 있어요.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의 구조물이 밖으로 아닙니다. 방문설자 요 시설물 요거 말고 다른 외의 구조물이. 왜냐면은 거기에 지지하는 철심 필요합니다. 물 빠지는 파이프 필요하단 말이죠. 요건 필요하단 말이죠. 요거 말고 다른 것들. 그래서 그냥 탁 보면은요 5번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위한 시설물, 요거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라. 13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위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죠? 이의 지지 또는 배설을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 의자. 자, 74번입니다. 대지와 도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진 광장이다. 광장 원칙은 저를 보세요. 도로는 최소 규정이 4m 이상입니다. 하지만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최소 규정은 얼마라고요? 2m 이상이에요. 그렇죠? 2m 이상을 반드시 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출입구가 다른 쪽으로 있다면,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뭡니까? 광장, 공원 등등의 공지가 있다면, 그때는 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공지인 광장. 이 광장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광장. 광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맞는 겁니다. 2번, 도로를 지정할 때 뭐라고요? 일단 지정할 때 지정되면 공고해라. 그때 뭘 받아라? 동의받아라. 하지만 동의받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저를 봐요. 지정하는 게 어려워요? 폐지와 변경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무조건 폐지 변경은 동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정은 동의받아 설치하지만 때로는 뭡니까? 동의받지 않고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잖아요. 저기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몇십 년 동안 사실상 통로 이용할 때, 이때죠. 그죠? 예. 하지만 폐지 변경은 무조건 뭡니까? 동의.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2번,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죠? 3번,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 또는 시군구가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136페이지 있죠? 잠깐 펴보실까요? 보시면 쌍가로 4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 요거는 니은,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요 지문입니다. 4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몇 미터죠? 3m 이상이잖아요. 차는 못 가요. 하지만 사람은 가야 돼요. 얼마 이상? 3m 이상. 어쨌든 가능하잖아요. 5번,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공장. 물론 공장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2,000이 맞아요. 근데 공장 얼마? 3,000 이상. 3,0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너 6, 4접, 너비 6, 4m 접. 뒤에 거를 너 4, 6접 이렇게 틀리하지 않아요. 한 적도 없고 앞에 거 2,000, 3,000. 자, 뒤에 걸로 틀리게 하면 이제 열받지. 75번. 자, 건축선입니다. 틀린 것. 1번. 지표 아래의 부분이라도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됩니까? 아니죠.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넘을 수 있다 그 얘기죠. 한도 내에서. 답 1번 틀렸죠? 2번 도로면으로부터, 이것도 도로면이 맞습니다. 지표면이 아니에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등 있죠.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된다.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라 그 말이죠. 4번 시군구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는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이게 5글자.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만 유일하게 후퇴한 부분을 대지면적에 산정한다, 뺀다. 산정한다. 다른 건 다 제외한다. 요것도 알아주세요. 4번.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 건축선은 얘가 뭐죠? 가각전제죠. 도로의 너비가 각각 8m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8m 미만, 그러니까 최소 4m 이상 8m 미만, 각도는 120도 미만인 경우에만 잘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8m 이상 도로, 120도
이상인 도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끄트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5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76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들려보세요. 말로 할게요. 자꾸 쓰는 것보다도. 높이, 가로구간에서 높이를 지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거쳐 지정해라. 심의 거쳐 지정되면은 그때 가서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그 높이대로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심의 거쳐 지정했지만 다르게 갈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원래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런데 다르게 하는데 요거보다 좀 더 완화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데 완화할 때는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뭘로? 조례로. 뭘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특시, 특도, 시군구는 안 되고 누구만? 특광만 가능하다. 특광조례. 다 같이 시작. 특광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조례. 특광조례. 그리고 전용주거나 저를 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용주거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주택이건 상가건 간에 모든 건축물은 남쪽 사람이 북쪽 경계선부터 띄워줘야 예의다. 북쪽 땅, 북창 땅 진 사람한테 햇볕 들어간다. 그때 띄워주는데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1.5m 이상 띄워주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 그 부분마다 2분의 1 이상씩 띄워주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분명히 정북으로부터 띄워라는 분명히 9m 이하나 초과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띄워라. 정남으로부터 띄워라는 곳 나는 띄우지 않는다. 요때는 그런 말 안 나와요. 크게 세 가지. 정북이 뭡니까? 개발 예정지일 때. 정북이 건물 지을 수 없는 광장, 공원 등의 공지일 때. 정북 소유자와 서로 협의한 때. 그 반대. 그런데 공동주택은 요것만 적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공동주택만. 뭐만? 공동주택만. 단 두 용도지역에서만큼만은 빼고 중심상업적 X, 일반 상업적 X라는 얘기죠. 건축물 높이는 최소 거리 2배 이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20m 지을 수 있으면 최소 10m를 띄워라. 어디서부터? 정북으로부터 띄워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 높이의 2배 이하인데 준주거 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은 몇 배까지? 4배 이하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 주택은 그냥 조례로 1m 이상 1m를 하건 1.5를 하건 1m 이상 조례로 정하라. 그럼 2배 이하니 4배 이하니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하나.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인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76번 1번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으로부터 그죠? 1.5m 이상 띄워라. 맞죠? 그죠? 얘는 일반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특광 끝에 조례 읽지 않을게. 특광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번 2층 이하로서 동시효권. 만약 이것이 2층 이하이거나 라고 영어로 오와의 표현이면 틀립니다. and의 개념이에요. 2층 이하이로서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일 때는 끝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정북 방향에 도로 등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띄워라 그 말이죠. 네가 띄워라는 정북이요 정남이요. 그렇죠. 정남. 그러니까 정북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띄워라. 내가 띄울 때는 정북에서 띄우는데 네가 띄워라. 그러면 정남에서 네가 띄워라. 왜?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죠. 괜히 했네. 정북 빼고 정남 방향으로부터 띄워라. 그래서 답은 4번을 틀렸습니다. 5번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맞죠? 공동주택은 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 중심상업지역이건 일반 상업지역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약 이것이 적용한다 했다면 틀리겠죠. 자, 하느님의 두 개 풀으셨다 할게요.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한 개 층으로 한정한다. 맞죠? 2번 숙박시설인 건축물 옥상에 왜 그럴까요? 이거를 숙박시설 한 이유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그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한 것은 일단은 6분의 1은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의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OX. 틀렸죠? 뭐죠? 12m를 넘는 부분만. 그러니까 12m까지는 산정하지 아니하고 넘는 부분만 산정하죠. 예. 답 2번. 3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해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죠. 용적률 산정할 때 맞죠. 4번.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인 경우에는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당연히 산입하지 아니하고요. 5번. 먼저요. 저를 보세요.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부터 상단까지 맞아요. 그런데 앞에 주어가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는, 아시겠죠?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건축물 높이는 뭐라고요? 전면도로의 중심선입니다. 강제 써죠, 그죠?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산정한다. 요거 헷갈립니다. 요거는 좀 체킹 좀 하고 잠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펴보세요. 146 폈습니까? 맨 밑에 쌍가로 2번 보시면 1번에 건축물 높이가 1 원칙은 기억이에요. 그냥 높이가 뭐냐 지표 면부터 상단까지 맞아요. 근데 2번 예외의 기억 이겁니다.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는 높이는 뭐라고요? 전면도로의 중심선부터입니다. 요거. 왜냐면 요것이 최근에 잘 나왔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요 줌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자꾸 내는 이유는 자꾸 내기 때문이에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주셨다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자, 78번. 이행강제금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은 쉽잖아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죠. 즉 시중자 아니지만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한다. 뭐 끝에 징수해야 되는데 무슨 환급한다, 뭐 취소한다 하면 틀리겠죠. 2번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한 번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고요. 3번에 건축물이 용적률 초과, 용적률 동안에 맞아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밑에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90이죠, 90. 그죠? 80은 뭐죠? 80은 건폐율이죠. 건폐율은 80이고, 용적률은 90이에요. 허가는 100%고, 신고는 70%고. 3번 틀렸습니다. 4번.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50% 범위에서 오히려 더 가중. 5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횟수도 뭐요? 횟수도 5회 이내 조례. 횟수도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 금액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3번 풀 때 허가, 신고, 검필, 용률 4개 전부 다 한꺼번에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